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웅입니다. 태풍이 되게 심한 타격을 주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나 하고 창문을 열어봤는데 그렇게 바람이 많이 세지가 않더라고요. 어쨌건 별 피해를 많이 주지 않고 수도권도 지나가고 한반도를 비껴가고 점점 소강 상태로 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무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인리스 뉴스부터 싹 훑은 다음에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ARM, 비트메인의 어떤 그 논리적 관계에 관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되게 전반적인 사항으로 투자자 이해에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서 한 번 더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자료 몇 개를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인리스부터 쭉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NEM 유럽 소재 거래소 상장 넴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 일본의 저명한 블록체인 박사님께서 선도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코인이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강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만약에 진짜 엄청나게 비싼 값에 물리신 게 아니라면 손절가를 이미 지났기 때문에 괜히 그 손절하시면 엄청난 피해를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그래서 향후 장세에도 제가 봤을 때는 넴이라는 코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뮤니티가 일단 받쳐주고 기술력도 어느 정도 진짜 인정받은 코인이라서 그게 이제 넴이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 되게 빨간 글씨로 가운데 쪽에 보시면 저도 이거 보고 좀 아침에 좀 웃었거든요. 미 SEC 3사 비트코인 ETF 승인 거절 재검토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세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이 22일 승인을 거절한 9개의 비트코인 ETF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나오죠. 그리고 SEC의 브렌트 필즈 사무장은 뉴욕 증권거래소의 선임 변호사 데이비드 드 그레고리 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SEC가 지난 22일 취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며 다른 조치가 있기 전까지 22일에 주문이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SEC는 지난 22일 프로셰어스와 디렉션 그리고 그랜티스 쉐어사가 제출한 ETF 승인 요청을 반려한 바 있다. 되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냥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요. 그냥 사고팔고 안 하고 지금 잘못 그랬다가는 진짜 한 방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력이.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또 엔트마이너의 신형 채굴기 해시라이트 나오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비트메인의 엔트마이너가 출시한 신형 채굴기 S9 하이드로의 해시레이트가 18해시 전력 소모량은 1728W라고 밝혔다. 엔트마이너가 계속해서 신형 채굴기 나왔다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마케팅을 주력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향이 점진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거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BTC 보유량 1위 주소서 1만 BTC 이체 발생. 그러니까 지금 요 근래 들어서 그 비트바이낸스의 테더 주소에도 그 계속해서 테더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BTC 보유량 1위 주소에서 1만 BTC도 어디론가 또 다시 이동을 했잖아요. 이런 얘기는 뭔가 향후 추세적인 커다란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거를 이제 그 예시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나왔네요. BTC 보유량 82위 주소서 1만 BTC 이체 발생.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미국 금융 전문 변호사 BAKKT는 ETF보다 중요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ETF냐 아니면은 팩트라고 해야 되나 이거? 팩트냐 뭐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해서 많은 유튜버 분들이 팩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죠. 마이크로소프트 또 이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저는 ETF도 중요하지만 팩트도 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국적 기업 중에 전 세계에서 자금력이나 전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상의 장악력을 최고로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관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쪽 시장을 보고 이런 거에 관여를 하고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호전적으로 돌아갈 거고 승인이 날 거고 그쪽으로 자금 유입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읽지는 않을게요. 뭐 어차피 뭐 뻔한 얘기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이제 댓글 다신 분 중에 저한테 이제 뭐 램은 어떠냐 아니면 뭐 대시는 어떠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대시에 관해서는 두말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제가 답변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왜 그러냐면, 대시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 어떤 커뮤니티나 이미 실물 기반의 어느 정도 인프라 자체가 깔려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시장 자체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대시가 아마 노드를 돌리려면 10,000개인가 아마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자도 나오고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누군가 추천을 했었는데 그때 그 기회에 사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추천했을 때 200원인가 그랬었어요. 어쨌건 그래서 큰 기회를 놓쳤죠. 어쨌건 중요한 건 대시는 막스카이저도 이제 지금 같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스카이저 대시 사토시 비전 실현한 암호화폐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옹호론자 막스카이저 기자가 지난 23일 대시 시가총액 14위는 사토시 비전을 실현한 암호화폐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면서, 대시의 속도에 관해서 말 그대로 대시가 뭐 그거 빠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엄청나게 빨라요. 대시가 다른 타 코인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기술적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지지하는 커뮤니티도 뭐 넴이나 아니면 모네로 못지않게 이제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코인 같은 거를 구매를 하실 때 유튜버들이 뭐라고 추천하고 뭐 신생 코인에 관해서 막 엄청나게 좋다 막 이런 것만 그런 말은 조금 필터를 한 5개 정도 끼고 들으시고,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 받았는데 저가로 평가받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사토시가로 찾아보시면 나오잖아요. 1위부터 15위 안에 것 중에 사토시가로 엄청 작은 거, 그런 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사람이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중에 7사람 이상이 긍정적으로 기술적으로 평가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 우리나라 아니면 뭐 일본, 뭐 캐나다, 호주, 뭐 뉴질랜드, 프랑스,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티가 강하게 기반이 있는 그런 코인들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괜히 괜히 유튜버나 그런 중간 잡상인들 말 들으시고 괜히 돈 넣으시기보다 오히려 그런 거에 관해서 조사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아마 돈 잃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막스카이저가 말한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막스카이저가 말해서 괜찮은 코인이 아니라 원래 괜찮은 코인이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후오비 대시 입출금 재개라고 나오잖아요. 후오비에서 대시 입출금 재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개발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어서 잠깐 막아놨었나 본데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 대시라는 코인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까지 코인이스 뉴스고요. 지금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 뉴스로 들어갈게요. 보시면 일본 SBI 그룹 비트코인 캐시를 전 세계 결제에 사용하기 위한 강력한 지지를 선언. SBI 그룹이 알고 보면 소프트뱅크예요. 손정희가 이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 비전 펀드를 운영하는 손정희가 운영하는 그룹이에요. SBI가. 그 모체는 일본계지만 그 반 이상의 자본은 유택의 자본이 사실 들어가 있고 그게 섞여서 사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를 전 세계 결제에 사용하기 위한 강력한 지지를 선언했다라고 나오고 2017년 12월 9일자죠. 여기 보시면 거의 5천억 달러에 이르는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일본의 거대 금융 기업은 비트코인 캐시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SBI 홀딩스의 대표이사인 키타오 요시타카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의 비전은 P2P 전자 현금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이는 강력한 비전이며 SBI 그룹은 미래의 세계에서 전 세계 결제에 비트코인 캐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자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2017년 말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지난달까지 SBI 그룹에서 비트코인 캐시 쪽에 지지를 많이 했고 본인들 또한 비트코인 캐시 채굴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돈도 투자가 돼 있고 그리고 비트메인하고도 루머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리둥절해하고 그거에 관해서 비트메인은 투자 받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텐센트도 상관없고 중국 코인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딱 하나 뉴스만 보시고 그거에 관해서 100% 지지를 하면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한국 정부에서도 그렇잖아요. 막 부동산이 고가를 치고 있다, 최고치를 치고 있다 이러면은 그게 실제로 진짜 최고치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주식 같은 주식 정보 프로그램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이 무슨 주식 좋다 하면은 그게 진짜 좋은가요? 세력들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뉴스 자체 누군가 말하는 그거에 대해서 100% 확신하고 믿지 마시고 내 자신이 여러 가지 이면에 있는 걸 찾아보시고 결론을 내리시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2017년 12월 9일 날 SBI에서 비트코인 캐시 지지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보시면 2018년 7월 31일이죠. 9시 44분. 일본 SBI 홀딩스 미국 클리어 마켓에 출자라고 써있죠. 여기. 그런데 여기 쭉 보시면 클리어 마켓에 대한 출자 비율은 12%로 출자액은 약 10억 엔 정도다. 이 회사는 금융 파생 상품 전자거래 시스템을 다루며 암호화폐 상장은 다른 자산 클래스와 비교해서 시세 변동이 심하지만 리스크 회피에 활용 가능한 금융 파생 상품은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용으로 원활한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라고 써있고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한편 SBI는 비트코인 캐시의 마이닝을 다루며 낮은 가격으로 환경 부하가 낮은 전력을 활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7월 달 말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관계가 사실상은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다시 또 보실게요. 이거 2018년 8월 23일 날 거죠. 비트메인 IPO 앞두고 겹겹 악재, 번스타인도 투자 우려. 비트메인의 그렇잖아요. 이 뉴스가 23일 날 나오기 전에 이틀 전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SBI하고 텐센트에서 비트메인에 투자했다고 나왔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런 뉴스가 나오지만 사실상 뉴스를 잘 읽어보시면 그 IPO하고 ICO가 구분돼야 되잖아요. 근데 IPO라는 거는 무슨 어떤 거대 기업이 있을 때 그 기업 공개를 했을 때 거대 자본이 거대 기업이 거기 이제 투자를 해서 합작하는 그런 게 IPO고 ICO는 개인들이 투자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IPO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거대 기관이나 거대 금융 자본이 개입했다는 그런 거에 관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그렇게 한다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의심의 눈으로 이제 보기보다는 그 자체 뉴스 하나만 일단 검색을 하잖아요. 그 기업이 과거 1년 전에 2년 전에는 본인이 IPO 안 했다고 이제 누군가 이렇게 기사의 중간에 써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자기는 이제 하지 않았다는 거를 언급을 안 했잖아요. 텐센트도 마찬가지고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만약에 그걸 표명을 했으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다시 안 할 텐데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실 필요도 없고 이미 비트메인하고 거대 그 소프트뱅크하고 텐센트는 이미 연결고리가 이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계속해서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것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건 8월 22일 날 나온 거네요. 모바일과 노트북, CPU, ARM 시대 열린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손정희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런 이유가 이 그러니까 IoT나 IoT 산업이나 인공지능 아니면은 이런 전반적인 그 5G 이쪽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 자체가 그 손정희예요. 손정희의 비전 펀드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자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어디에 움직이냐 그거를 파악하시면 내가 투자해서 실패할 확률이 그나마 좀 많이 적어지는 거죠. 휘둘릴 확률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이 사람을 주시하고 이제 막 추종하고 그런 이유가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하고 뉴스를 읽고 그런 것도 좋아하지만 근거를 찾는 거죠.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그 ARM이라는 회사를 제 그 동영상을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33조의 돈을 들여서 그 반도체 설계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 모바일하고 노트북 CPU에 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산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모바일 기반 위주는 생산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5G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현재 상태잖아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우리나라 정부나 전 세계 정부가 거의 이제 5G 시대로 이제 돌입한다고 이제 공식 선언을 하면서 각 통신사에서도 아마 그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중국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쨌든 ARM이라는 회사가 가장 설계력이나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고 모바일 그런 프로세싱 CPU 모바일 기반의 CPU를 이제 생산하는데 핵심이잖아요. 이게 CPU가 두뇌잖아요.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인공지능의 두뇌를 생산하는 거고 그게 또 5G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스프린트 그러니까 3위가 되는 회사가 스프린트고 일본에 있는 제 첫 번째 통신회사 그러니까 그것도 손정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SK텔레콤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근데 그것도 손정희 거죠. 그리고 한국의 국내에도 본인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본인이 구상하는 그림이 5G 시대가 열리면서 ARM에서 이제 칩 모바일 기반의 CPU가 이제 계속해서 찍어내서 전 세계에 이제 퍼지면 본인이 생각하는 구상의 퍼즐이 점점 맞춰지면서 팔다리가 빠지고 각 부품이 빠져 있는 마징가 제트 그런 게 점점 완성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은 ARM은 이번 미래지향적 CPU 로드맵 및
성능 수치를 공개하며 2020년까지 클라이언트 CPU 컴퓨팅 성능은 전년 대비 15% 이상 개선될 것이며 상시 접속, 상시 연결된 5G 디바이스용으로 설계된 로드맵으로 노트북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뉴스를 찾다 못 찾았는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비트메인이라는 우지 안에 이끄는 비트메인이라는 그 회사가 알고 보면은 그 채굴 시스템에도 사실 상관관계가 되게 큰데 그쪽에서 이제 인공지능 쪽에도 이제 연구 분야를 이제 집중해서 지금 그 개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손정희가 그리는 그림하고 다이어그램이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했다고 하는 거는 투자를 했다고 밝히지 않아요, 절대. 그럼 우리나라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은산 분리 규제 완화라고 딱 했을 때 나는 대놓고 카카오뱅크를 밀어줄까 준다고 얘기를 했나요? 그런 게 뉴스에 나오나요? 그런 거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내 자신이 뉴스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게싱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세 추종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는 개인의 어떤 그런 거지, 그거에 관해서 밥상까지 차려줘가지고 그걸 입속에 넣어주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거까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비트메인의 투자를 소프트뱅크하고 텐센트가 상관없다고 그런 뉴스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만 플렉시블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무슨 현상이나 사건이 있으면 그 말만 그대로 믿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순진하게 돌아가진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거대 세력 기반의 이런 뭐 매스미디어나 전반적인 어떤 산업에 관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돌아가진 않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더더욱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무슨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은 밝혀질 거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목소리가 격양돼 있는데 어쨌건 추세는 지금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다는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 딱 드러내놓고 막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없는데 손정희가 그리는 그림의 어떤 퍼즐이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매스컴도 아마 직설적으로 아마 말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소프트뱅크 벤처스 포트폴리오 소프트뱅크 월드 빛낸다라고 나오고, 여기 손정희 그분 앞에 보스턴 다이내믹사에서 이제 만든 그 로봇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유튜브 보셔가지고. 보시면 소프트뱅크 월드는 소프트뱅크가 주최하는 행사로 AI, 로봇, LOT 등 최신 기술 동향과 비즈니스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올해는 2020년 5G 시대를 조명하는 손정희 회장의 기조 연설로 막을 열어 20일까지 2일간 개최된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년 행사에서는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 미국 로봇 공학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이 소개되었으며 총 13,000명이 참석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비트메인이 그 인공지능에도 집중하고 있는 거에 관해서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내피셜로 제가 그냥 가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손정희가 그리는 그림하고 그 일맥상통하고 작년서부터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SBI에서 지지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비트메인이 IPO 하는데 그것도 소프트뱅크 측에서 기회인데 거기다 돈을 넣지 않았다고요? 그냥 그렇죠. 제가 뭐 여기 보시면 이것도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약간 방송이 길어지기 시작했는데 세계 최초 5G 타이틀 누구 손해라고 나와 있고 2019년 3월 전후 전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시면 말뿐인 상용화 그만 5G 서비스 단말 동시 출격 노린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5G 시대가 도래하고 그 5G 시대에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하면 손정희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전자상거래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사를 인수해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그리고 차량 공유 시스템 우버라든가 아니면 그 외 자그마한 다른 회사, 그리고 한국에는 쿠팡, 그런 전반적인 모든 산업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아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겠죠. 예, 그래서 뭐 일단 미국에서는 그렇거든요. LG전자의 손을 잡고 손정희가 5G 모바일을 출시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LG폰으로.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연말에 이제 9월 달부터 애플사에서 6.5인치 아이폰이 새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마 5G하고 기반이 아마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5G 폰을 사시려면 내년에 3월 이후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준비하시는 게 낫고, 인터넷도 만약에 새로 뭐 버즈라든가 아니면 조금 좋은 거 쓰시려는 분들도 조금 기다리셨다가 내년에 추이를 지켜보시고 다시 계약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1년의 모든 기사와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찾아보실 분들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웅이었습니다.